닌자 거북이는 엑스맨의 외전격 작품인 뉴 뮤턴트의 영향을 받아 1983년 만화가 케빈 이스터먼과 피터 레이드가 정말 심심풀이로 만들어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지하 하수도에 떨어진 거북이 4마리가 방사능 물질로 인해 변이와 지능이 생겨나게 되고 정의에 맞서 지구를 지켜낸다라는 내용으로 이 닌자 거북이는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닌자 거북이, 일명 거북이 특공대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 중 TV 시리즈로는 가장 첫 번째에 속하는 시즌 1 애니메이션입니다. 1987년 12월 5부작 미니 시리즈로 신디케이션에서 방영했으며 아무래도 거북이와 각양각색의 무기를 사용하는 주인공들의 매력이 크게 호평받아 다음해인 88년부터 정식으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96년 12월까지 무려 10개의 시즌이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것들의 초반부 스토리를 조금씩 편집해 비디오로도 발매했으며 TV에서는 SBS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비디오판이 짱이죠. 원작에서는 쥐가 방사능으로 인해 거대쥐가 됐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비디오판을 기준으로 삼으면 원래 그는 하마토 요시라는 슈레더와 함께 풋도장에서 있던 무도인이었습니다. 그치만 동기였던 슈레더의 음모로 인해 파문당하고 뉴욕의 하수구 속에 들어가 살아가며 우연치 않은 계기로 거북이 4마리를 돌보다가 그들 역시 방사능으로 거대 인간형이 되며 그들의 스승을 자처 정신적 지주로 성장합니다. 일본인 캐릭터라는 설정답게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며 오프닝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인간으로 잠시 돌아가는 스토리도 있긴 하지만 끝내 인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평소에는 구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투에 돌입하면 모든 무술에 능한 말 그대로 만능. 이러한 여러 설정들 중 동양인이 하수구에서 살아간다라는 설정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시리즈들의 설정은 아예 생지라서 닌자 거북이들과 동일하게 방사능에 노출되어 인간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 작품마다 가장 설정이 많이 바뀌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4마리의 거북이 중 가장 큰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리더 레오나르도, 가장 진지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가장 무난함 때문에 인기도 많았던 캐릭터입니다. 주력 무기는 두 자루의 우치 카타나. 거북이 특공대의 리더라는 포지션답게 작중 슈레더와의 스토리가 많은 편이며 이 레오나르도를 필두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 가장 큰 기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 색깔은 푸른색,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거북이 특공대 시리즈 거북이들 중 가장 높은 인기를 구사하는 개구쟁이 캐릭터 라파엘. 그는 전형적인 사고뭉치이며 다혈질적인 캐릭터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런 성격에 비롯된 사건 사고가 많은 편이지만 돌연변이 거북이라는 설정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작중에서는 브라운관 밖의 시청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해서 어찌 보면 시청자들과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허브이기도 한 셈이죠. 성격에 어울리게 그의 대표 색깔은 붉은색. 사용하는 무기는 포크, 일명 쌍차를 사용합니다. 르네상스의 예술가 라파엘로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라파엘과는 궤가 조금 다른 캐릭터 미켈란젤로. 매사 다른 곳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며 자신의 취미와 노는 데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거북이들 중에서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막내답게 철없는 행동도 종종 해 다른 거북이들이 항상 잘 챙겨줘야 하는 타입이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시청자인 10대를 대변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인기는 4마리 중에서 가장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색깔은 주황색.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투 능력도 뛰어나긴 하지만 도나텔로는 과학이나 이론적으로 매우 훌륭한 파라미터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각종 기계 관련 에피소드나 암호를 해독하고 헤쳐나가야 할 때 도나텔로가 늘 앞장서서 이를 해결하곤 하는데요. 사실상 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략가로서 활약합니다. 어릴 때 수학이나 기계 쪽에 많이 약했던 제게 이 도나텔로의 매력은 더욱더 배가 되어 다가왔던 기억이 있죠. 주무기는 기다란 봉을 사용하는데 공돌이 포지션답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자신이 직접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 색깔은 보라색.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디 니콜로
디베토 바르디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거북이 특공대의 홍일점이자 노란색 점프슈트를 입고 남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에이프릴 오닐. 방송사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만큼 사건 사고 현장에 취재하는 역할로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여기서 채널6이라는 방송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에는 채널6은 SBS라는 느낌이 강했고 해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 작품인 줄 알았던 건 나뿐인가? 원작 만화에서의 비주얼은 충격 그 자체이지만 각 시리즈마다 가장 많은 비주얼 변화와 설정 변화가 있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에이프릴은 주인공들의 조력자로서 활약한다는 건 변함없는 설정 같습니다. 뭐 여러 에이프릴이 있지만 거북이 특공대의 요 에이프릴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거북이 특공대의 인기를 견인했던 건 앞서 소개했던 주인공 진영 캐릭터들의 인기도 있지만 역시 빌런들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 없죠. 돼지 비밥, 코뿔소 록스테디 등 매력적인 빌런들이 많지만 역시 거북이 특공대 하면 이 슈레더와 크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크랭 같은 경우엔 진짜 기괴한 모습, 흡사, 뇌를 연상시키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본체가 워낙 생긴 것처럼 약하다 보니 전용 탑승 안드로이드에 들어가 활동합니다. X차원이라는 곳에서 건너온 악당인데 혼자서는 지구를 정복할 수 없게 되자 슈레더와 협력해서 지구를 노립니다. 대부분의 슈레더 일당들의 메카와 비크를 만드는 금손이며 슈레더의 부하처럼 있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슈레더의 조력자 혹은 슈레더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악당입니다. 풋클랜, 닌자 집단의 두목인 슈레더. 닌자 거북이의 최종 메인 빌런으로서 철갑옷에 철가면을 쓴 카리스마 있는 악당입니다. 원작에서는 일회성 악당으로 그냥 밀어서 삭제 수준으로 소비되는 악당이었다고 하는데 워낙 인기도 좋고 애니메이션판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영원한 거북이들의 숙적으로 자리잡죠. 스플린터에게 누명을 씌워 파문 당하게 하고 계속해서 흑화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슈레더가 그렇게 나쁜 악당은 아니라는 걸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알죠. 90년대 피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도미노 피자와 피자헛밖에 몰랐던 시절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자라는 음식 자체를 이 거북이 특공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식 빈대떡, 부침개라고 엄마가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거북이들이 이 피자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야 너무나 흔하게 먹는 음식이지만 당시에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환상종 같은 느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쵸? 후에 가서는 도미노 피자와 피자헛의 광고까지 받게 되며 모델로까지 진출하는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닌자 거북이 역시 게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여러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기도 했고 그만큼 인기도 많이 얻었는데 오락실판의 아케이드 버전 그리고 페미컴용 닌자 거북이가 가장 유명한 명작 게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 추억 속엔 요 지금 보시는 화면 페미컴판 닌자 거북이 3를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 어릴 때는 대만산 짜패게 무한 목숨 해킹판으로 끝판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 액션 게임 등 여러 콘솔 버전을 통해 게임들이 출시됐으며 최근에는 최신 기종 게임으로 슈레더의 복수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에이프릴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닌자 거북이 관련 상품들도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 모형화도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관련 프랜차이즈들이 출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굿즈들이 제작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장난감이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요 녀석. 기억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에는 정말 신기한 기믹으로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기 다른 5대의 로봇이 서로 합체하는 형식인데 탑승자가 있어서 정말 가지고 놀기에는 좋았죠. 원래 거북이 특공대는 4마리인데 5마리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득이었던 이 메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머신 로보에 등장했던 배트라머 5라는 로봇입니다. 국내에서 카피해 닌자 거북이를 태워 끔찍한 혼종이 등장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봐도 나름 괜찮았던 혼종이 아니었나 생각 들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닌자 거북이, 거북이 특공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